제목 초혼, 혼을 부르다라는 뜻이고, 제목에서부터 이미 누가 죽었어, 사별했어, 그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김소월은 대표 민족 시인으로 사별의 슬픔을 절절하게 노래했다. 전통적인 상례 과정 중에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초혼을 제목으로 삼았다. 전통의식이 강하게 환기된다. 작품의 형식이나 화자의 정서, 설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문학의 전통성을 볼 수가 있다. 형식이라고 보면은 삼음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는 이별의 정한 이야기하는 거고, 작품에 사용된 설화는 사람이 너무 누군가를 그리워하다가 돌이 되는 망부석 설화,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다. 소월이 형님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전통적이라는 건 다시 형식, 정서, 차용된 설화. 민요적이라는 건 운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음보란 얘기지. 격정적이다라는 말은 영탄법 엄청 쓰이거든. 애상적, 당연히 슬프지. 감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사별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더하기 한이 될 만큼. 시의 구성은 좀 이따 볼 거고요. 전통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초혼의식과 망부석 설화를 소재로 합니다.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형성합니다. 반복, 영탄, 과장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 그 장례식에 가보신 줄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3일 동안 장례 치르고 운구 차에 씻기 전에, 자, 가족분들 오셔서 곡하세요, 이런 시간을 좀 줘.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는 그게 아직도 너무 인상이 깊은데,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호상이었거든. 외할머니 되게 편하게 돌아가셨었어. 그래서 잔치집이 우울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해서 막 신나게 놀고 또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랬었어. 그랬는데, 자, 가족분들 오셔서 곡하세요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7남매거든. 7남매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너무 슬펐어. 정말 다 참고 있었던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곡하는 게 이제 초혼의식이 약간 좀 변형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해. 초혼의식은 원래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북쪽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입던 옷을 손에 쥐고, 그러면 살아서 돌아온다, 뭐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돌아오지 못할 걸 알면서도 마지막 그리움을 표현해보는 행위인 거지. 이렇게. 작품을 보기 전에 질문해보고 대답을 해봅시다. 다음. 그리고 7남매라는데 왜 이렇게 놀래? 그 시절 다 그랬지 뭐. 이렇게. 초혼 시작해봅시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죽었으니까, 허공 속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일단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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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어미 반복하고요. 영탄법 쓰여져 있고요. 화자의 심경을 강조합니다. 반복이니까 운율을 형성하겠고, 다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라면서 삼음보 민요적 율격을 띠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학교 쌤에 따라서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아니야, 이름은 무조건 주인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한 줄을 역설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거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간절하다. 간절한 그리움이겠지. 너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 절망이지.
심중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했구나. 당연히 마음속에 남은 한마디는 뭐겠어? 사랑한다라는 말이겠지. 그 말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숙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얘기해. 그거 하는 거야.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요렇게 묶어서 시행의 반복.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후회가 한이 될 만큼 그거를 회한이라고 하죠. 붉은 해는 서산마루 위에 걸려있다.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 서산에 걸리고 있다. 아래로 화살표. 그러면 옆에다가 하강적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줍니다. 하강적 이미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면 돼? 소멸. 죽음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지.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과 사슴의 무리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 내 대신 그냥 울어줍니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정이입된 소재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님, 그대와 떨어져 나가 앉아있는 산 위에서 그대와 나는 떨어져 있어. 그대와 나는 거리감이 있지. 그대는 멀리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어. 아, 당신 보고 싶어. 외로워.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하면서 나,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그대는 이 시의 대상이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지만 청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 허무함. 그래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하면서 서럽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역시 시행을 반복하고 시행을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고요. 서럽다라고 하는 정서도 강조해주지. 내가 그대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그대를 부르는 소리는 그대에게 닿지 않겠지만 그대에게 닿지 않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구나. 삶과 죽음이 너무 거리감. 극복 불가능. 이렇게 당연히 절망적이지. 살아만 있다면 언젠간 다시 만나려니 희망이 있을 텐데. 선차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도 돌 동그라미 망부석 설화를 차용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어요. 돌이라는 걸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한의 응결체 이러한 용어를 또 써줍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냥 반복이니까 repeat R 이렇게 써 놓을게요. 전체적으로 영탄적 어조 진짜 이렇게 부르면 이 부르는 사람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한스럽게 부르는데. 오른쪽 잠깐 볼까요? 김소월의 시세계 향토적 소재와 토속어 사용 이별의 정한 민요적 율격 삼음부 이 작품에 나타난 전통 요소 초혼의식을 소재로 합니다. 망부석 설화를 차용했어요. 한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삼음보 전통적 민요율격을 나타내줍니다. 망부석 설화에서는 망, 발할, 망, 남편, 부, 집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아,
망부석 설화 눌지왕 때 신하 박재상의 아내가 일본으로 떠난 남편 왕자 구해오라고 목숨 걸고 가거든. 그리고 왕자는 구해오고 자기는 대신 죽어. 치술령에서 망부석 설화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옆에다가 대표 설화는 아니지만 엔드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은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정읍사 시험범위 들어갔나? 그러면 둘이 분명히 연결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 사랑하는 님이 죽었고 당연히 슬프지. 사슴이 슬픈 감정이 이입되어서 여기에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감정이입이라고 봅니다. 객관적 상관물도 틀린 건 아니야.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이 있으니까. 죽은 님은 당연히 그립겠지. 뭐가 될 만큼? 돌이 될 만큼. 그리움과 기다림. 기다림. 쉼표, 한이, 응집된 상징문. 잘 잤어? 34페이지. 영탄법, 반복법 쓰여 있다라는 건 뭐 확인.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있다. 낮과 밤의 경계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다. 내가 당신과 떨어져 나가 앉아 있다. 고립과 단절의 공간. 님과 먼 거리에 있음. 물론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한 거리다.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거리는 어디에서 나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시적 화자의 상황. 사랑하는 님과 사별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 삼음보, 식구, 반보, 영탄법.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된다. 그냥 외우는 거야. 별거 없어. 이 자리에서 돌이 됩니다. 돌은 슬픔의 극한. 저는 한의 응결체 이런 용어를 써드렸고 다음 페이지. 창작 배경에 관한 겁니다. 초호는 옛님을 따라가다가 꿈 깨어 탄식함이라는 시를 개작한 것. 옛님은 한 여자를 대한 시. 개인적이고 특수한 체험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시였구나. 그런데 개작을 통해 개인적 사건은 모두 삭제되고 옛님은 보편적인 그대로 승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그러니까 이 시에서의 그는 단순히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던 사람 더하기 뭐냐 이건데, 일단은 님은 보편적인 님이라는 것, 국권을 상실한 걸 생각해보면 죽은 님은 잃어버린 조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고.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밑으로 내려오죠.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묶여 있어서 또 교과서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하고 연결하세요 이거겠지. 한용운의 님의 침묵. 기본적으로 한용운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이 님은 연인, 부처, 종교적인 깨달음, 조국, 일제강점기였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요거 조국으로 해석을 해주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일단 영탄법. 다음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 님은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 탄식의 상황. 님은 같습니다 하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반복 점층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의미가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아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는 슬픔 단식, 뒤에는 깨달음의 단식, 깨달음의 감탄.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떨치고 차마 당신은 나를 떨치고 가버렸습니다. 푸른 산빛, 푸른색, 단풍나무, 단풍색깔 요렇게 둘이 대조가 나타나는데 무슨 대조냐? 첫 번째 색채 대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의미상의 대조가 있지. 푸른색은 생동감이 넘치는, 단풍나무는 떨어져서 사라지는 조락, 소멸의 이미지. 푸른 산빛은 과거에 우리 행복했던 사랑하던 시절, 단풍나무 숲은 현재에 이별해버린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이제는 차가운 티끌이 되었죠. 한숨과 같은 미풍,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까? 과거 푸른 산빛, 과거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현재에는 단풍나무 숲, 현재에는 차디찬 티끌, 이렇게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당신과 첫 키스한 이후로 나의 운명의 지침을 되돌려 놓고 당신과 첫 키스한 이후로 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나를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바꿔놓고 당신은 뒷걸음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쁜 자식. 나쁜 자식은 뺍시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일단 대꾸. 향기로운 말소리 후각적 심상. 귀를 먹었어요. 청각. 꽃다운 얼굴 시각.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귀먹어 아름다운 걸 보고 눈이 멀어 역설. 더러운 거 보면 오히려 눈이 멀지.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건 아니지만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 불교 사자성어 회, 자, 정, 리.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지. 하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우리 언젠간 헤어지겠지 생각은 했는데 막상 이별하니까 너무 슬퍼.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내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이별이 슬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시상이 전환할 거죠.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말이 좀 어렵죠? 이별했다고 눈물 흘리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버리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거예요. 고3 수능 특강에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를 역동적 이미지로 봤었어요. 고3 수능 특강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만나면 떠나, 반대로 떠나면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쓸까? 만나면 떠나, 회, 자, 정, 리. 떠나면 다시 만나, 거, 자, 필, 반.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반대로 돌아옵니다.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지.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윤회사상. 불교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말이 안 되는데 역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나의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을 가려버립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님의 침묵, 님의 부재, 님과의 이별을 내 사랑의 노래는 덮어버립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부재와 이별을 극복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의지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자유시 서정시고요. 거봐. 의지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님에 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경어체의 여성적인 어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표현.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설. 한용운 선생님에게 있어서의 님은 사랑하는 사람, 진리, 절대자. 하나 더 쓰자. 조. 나라, 우리나라. 님을 대하는 태도를 초혼과 비교합시다. 저는 의외로 요게 시험 문제라고 봅니다. 초혼은 가고 님의 침묵은 복이지. 초혼은 사별로 인해 절망, 슬픔을 직접. 님의 침묵에서는 슬픔을 역설적으로 초급, 재회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